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C200입니다. 올해 4월에 국내 출시된 신형 C클래스는 6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안팎의 디자인과 편의 장비, 엔진 등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국내에는 C200 아방가르드와 C300 AMG 라인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요. C200은 포매틱 4륜, C300은 뒷바퀴 굴림입니다. C200은 굴림 방식이나 엔진 출력 이외에도 안팎의 디자인이나 편의 장비, 그리고 하체의 세팅 등이 다르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C200 포매틱 아방가르드고요. 가격은 6,150만원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풀모델 체인지인 걸 감안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존 대비 디테일을 좀 다듬은 정도인데 그래도 신형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는 구형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시각적으로는 그 늘어난 수치보다 더 커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C200과 300은 헤드램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300은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C200에는 하이 퍼포먼스 LED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C200과 300은 외장 디자인도 조금 다른데 확실히 C300에 AMG 라인이 적용이 돼서 C200보다는 좀 더 스포티합니다. 대부분의 신형이 그렇듯이 C클래스 역시도 풀 체인지가 되면서 차체 사이즈가 다 늘어났습니다. 구형에 비하면 모든 사이즈가 늘어났고요. 특히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난 게 눈에 띄죠. 구형 대비 휠베이스는 25mm가 더 늘어났습니다. C클래스는 벤츠 라인업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데 동생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런지 구형보다 이 뒷모습이 좀 더 중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이 젊고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중후한 쪽에 가깝고요. 전체 테일램프의 면적에 비해서 방향지시 등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신차들처럼 머플러는 장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신투라토 P7, 사이즈는 앞이 둘드로의 45R 18, 뒤가 245의 40R 18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차문을 열면은 바닥을 비추는 스팟 램프도 제공이 되어 있고요. 이 벤츠 로고가 유난히 좀 커 보이죠. 예, 신형 C클래스의 실내는 구형보다 화려해졌습니다. C클래스의 별명이 미니 S클래스잖아요. 그 별명에 맞게 S클래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송풍구인데 요즘에 벤츠가 송풍구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송풍구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 차와는 달리 가운데에 3개의 송풍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도 기존의 벤츠와는 좀 약간 다른 디자인이죠. 심지어는 송풍구가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도 좀 되게 듣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C200과 C300은 실내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확실히 실내 디자인으로 보면은 C300이 조금 더 낫죠. 근데 이 차만 놓고 보면은 C200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대시보드에 적용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남자 그 정장 바지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대시보드 상단에 적용된 우레탄도 약간 좀 푹신푹신한 편입니다. 모니터는 S클래스와 비슷한 세로형 타입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만 좀 다르지 S클래스와 같은 디자인이죠. 지금이 홈 화면이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비하면은 좀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행할 때 여기에 표시되는 그 그래픽이라든가 심지어는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나와요. 수입차를 보면은 아직까지 내비게이션에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표시가 안 되는 차들이 많죠.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이 디자인은 최근의 벤츠와 동일합니다. 이제 구성만 조금 다르죠. 앱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있고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뭐 테더링이나 이런 걸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날씨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과 관련된 설정이 나오는데 상단에 총 크게 5가지의 탭이 있잖아요. 보조장치에서는 이게 ADS고요. 여기서 디스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ACC인데 그러니까 다이내믹 셀렉트 기반, 드라이브 모드 기반, 그리고 또는 컴포트나 다이내믹을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회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4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ESP도 이제 물리 버튼 없이 이 안에서 끄고 켜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이것도 빠르게와 보통 느리게 3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원 기능은 이제 여기서 교통표지판 어시스트 이거 기능 활성화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덮개를 따로 열 수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과 컴포트, 탑승객 보호 기능, 열기 닫기, 그러니까 요거는 좀 도어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주행 모드와 스티어링, ESP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무드 조명이고요. 신형 C클래스 실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이 무드 조명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C클래스급에서는 이 무드 조명이 꽤 화려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적용 범위가 넓고요. 예를 들어서 송풍구라든가 대시보드, 도어 트림에도 적용이 됐고요. 그 색상도 요즘에 벤츠 보면은 무드 조명이 좀 색상이 화려하잖아요.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드 조명은 단색과 멀티 컬러가 있는데 단색은 말 그대로 멀티 컬러고요. 색상은 64가지고 멀티 컬러는 그러니까 요 부위별로 무드 조명 색상이 다른 거죠. 그리고 밝기에서는 구역 연동이 있는데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그 3가지를 동시에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효과로 들어가면은 이제 실내 온도라든가 멀티컬러 작동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연비와 차량 엔진 그 탭인데, 그러니까 엔진 주행과 관련된 그 정보를 여기서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가속 페달과 제동력, 그러니까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 밟는 정도를 퍼센티지로 보여주고요. 요거는 저 수평 기울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터보의 부스트와 엔진, 출력, 토크,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는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후방 카메라는 화질이 약간 좀 밝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이쪽은 그래픽으로 그 앞뒤의 거리 정도를 보여주죠. 참고로 후진해서 뒤로 바꾸면은 약 15km가 될 때까지 이 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터치로 조작을 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물리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기능이나 즐겨찾기, 이렇게 알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고요. 요즘의 벤츠 또는 독일 차에 비하면은 하이그로시가 실내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덮개를 닫으면은 이 전체가 통으로 하이그로시여서 뭔가 하이그로시가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부분과 도어 트림 정도에만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는 컵홀더가 있는데, 이 컵홀더가 평소에는 이렇게 날개가 접을 수 있다가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컵홀더는 이렇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떼어내면은 이 공간을 더 크게 쓸 수가 있죠.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확실히 이 차가 뒷바퀴 굴린 베이스에서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이 안쪽에는 US 단자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C타입 3개가 있는 거죠. 운전대 디자인도 C300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C300 보다 보면은 이 C200의 운전대가 좀 덜 스포티하죠. 근데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운전대 디자인 자체는 괜찮습니다.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쫀득해서 이 잡히는 감각이 괜찮고요. 운전대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조절은 전동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른 벤츠처럼 계기판이랑 모니터는, 그러니까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이 양쪽에 있는 스포크 이 버튼들 있잖아요. 이걸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도 요즘 벤츠에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디자인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스포크로 계기판에 있는 그 기능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포츠라든가 또는 디센트, 그리고 이렇게 화면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와는 연동은 안 되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양쪽에 있는 그 화면은 그냥 고정입니다. 따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크기가 넉넉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양쪽의 넓이라든가 좌판의 길이가 충분합니다.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 포지션도 좀 낮게 내려가는 편이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3인분, 그리고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포켓의 크기도 그 폭이 좀 넓은 편이죠. 이 트렁크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신형 C클래스는 구형에 비하면 2열의 거주성이 늘어난 게 특징이죠. 일단 2열 도어가 좀 넓게 열리고요. 그리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좌판 길이가 굉장히 짧았는데 그 구형에 비하면 좌판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판이 뭐 아주 이렇게 넉넉한 수준은 아니고요. 1열처럼 2열 시트 역시도 약간 좀 쿠션이 부드럽고요. 등받이 각도도 너무 서 있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이 굉장히 넉넉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발을 넣으면은 딱 이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차가 2열 레그룸을 넓히기 위해서 이 뒤쪽의 시트를 굉장히 좀 많이 파놨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흔히 있는 일인데 이 차는 좀 유독 좀 둥글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쪽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 약간 좀 남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상 2열은 2명이 타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여기랑 여기 아래 또 있어요. 근데 의외로 2열에 따로 이렇게 USB 단자는 없네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는데 이게 나오는 방식이 약간 독특합니다. 보통은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다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래서 2번을 터치를 해야지 이렇게 컵홀더가 나옵니다. 근데 2열에 있는 컵홀더 치고는 여기에 재질이 괜찮은 편이고요. 뭔가 이렇게 디자인도 좀 예쁘죠. 그리고 1열만큼은 아니지만 2열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치고는 도어 포켓이 꽤 큰 편이죠.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1열 시트의 헤드레스트는 조절하는 게 약간 특이합니다. 여기 옆에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55리터고요. 이거는 구형과 동일하죠. 그리고 신형 C클래스는 200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트렁크 왼쪽에는 이렇게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어 시트 릴리즈 버튼인데, 보통 세단은 이렇게 릴리즈만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예 접힙니다. 꼭 해치백처럼. 이렇게 이어 시트를 접으면 당연히 해치백만큼은 아니지만 좀 긴 물건도 이게 실을 수가 있겠죠. 예, 공연한때 엔진 소리는 4기통 가솔린의 평균적인 수준인데, 음색이 일반적인 가솔린보다 약간 다르죠. 보통 벤츠의 4기통 가솔린이 약간 좀 디젤 같은 음색이 있는데, 이 엔진은 새 엔진이어서 기존의 엔진, 그러니까 E 클래스의 그 엔진보다는 그 디젤 같은 음색이 좀 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차 시에는 약간 좀 디젤 같은 그런 음색입니다. 그리고 정차 시 이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는 꽤 좋습니다. 공조장치를 끈 상태에서는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동 대책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에어컨을 키면은 이제 보통 4기통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에어컨 키면은 이 시트나 운전대로 진동이 전달되는 경우가, 또는 늘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을 켜도 이렇게 진동 대책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벤츠와 또 일부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차 시에 순간 연비를 보여주는데, 이게 정차 공회전 때이기 때문에 시간당 리터 이렇게 보여주죠. 이 차는 에어컨을 끄고 있으면은 보통 시간당 0.6리터, 0.7리터 이 정도의 연료를 소모를 하고요. 에어컨을 키면은 보통 1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구지트로닉으로 조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의 조합은 C300과 동일한데, C200은 C300보다 출력이 조금 낮습니다. C200의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차는 하이브리드예요. 옆유리에 그 연비 라벨 보면은 거기에 하이브리드라고 써있죠. 하이브리드라고 풀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0마력의 힘이 뭐 추월할 때 그런 상황에서 보태지는 거죠.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뭐 노면 소음이라든가 또는 주행 중 엔진 소리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가 힘든데, 4월 달에 잠깐 시승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C200의 경우에는 그냥 방음이 무난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콘크리트 노면이나 또는 아스팔트에서 타이어 소리가 그냥 무난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뭐 이렇게 시끄러운 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조용한 차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타보니까 요 C200의 이 4기통 엔진이 성능이 또는 연비가 꽤 좋습니다. 둘 중 하나를 꼽자면은 연비에 좀 더 무게가 실려있긴 한데 성능도 꽤 괜찮아서 뭔가 연비와 성능을 다 잡은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싶어요. 벤츠의 변속기는, 그러니까 9G트로닉은 7G트로닉에서 넘어와서 거기서 좀 숙성이 되고 구단에 와서는 작동이 굉장히 매끄러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저속에서 아주 천천히 출발할 때 또는 추월 가속할 때 또는 이렇게 스킵 시프트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꿀렁임 또는 변속 충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뭔가 이제 기존에 비하면은 승차감이 좀 더 좋아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C200과 C300 AMG 라인은 하체의 세팅이 좀 달라요. 타이어도 다르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C300 AMG 라인은 스포티고 C200 아방가르드는 컴포트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세팅은 아닌데, C300 AMG 라인에 비하면은 이 차가 한결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승차감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C300 AMG 라인보다는 C200 아방가르드의 이 승차감 또는 하체가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20마력의 힘이 추가로 더해지는데, 이게 추월 가속뿐만 아니라 또는 ISG 또는 이제 천천히 주행을 할 때, 그럴 때도 이제 필요할 때는 20마력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에코 모드에서도 차가 그렇게, 보통 요즘에 에코 모드라고 하면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좀 되게 무디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초기 반응이 무디지가 않습니다. 회전 성능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시승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무난합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 하체에 비해서 언더스티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동이 꺼질 때, 그러니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된 독일차의 경우에는 ISG로 엔진이 온오프 될 때, 그때의 작동이 굉장히 좀 매끄러워지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꺼질 때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서서히 꺼지고요. 켜질 때도 약간 진동이 있긴 한데, 그 ISG로
재시동될 때의 그런 그 떨림이나 그 진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방금 같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 충격 흡수 능력도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충격 이후에 잔 여진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C200의 파워트레인이 연비에 좀 더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속력도 괜찮아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31초니까 그러니까 C300보다는 느리지만 이 차가 2리터, 그러니까 200마력대 초반대의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괜찮은 편입니다. 참고로 C300과 비교하면은 약 한 200까지 가속이 한 5초, 6초 정도가 느리고요. GLC 300 가솔린 그거와 대략 좀 비슷한 또는 그거보다 좀 더 빠른 그런 가속력입니다. 그래서 연비뿐만 아니라 가속력에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는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작지만 더해져서 그런지 뭔가 운전하기가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을 많이 밟지 않아도 좀 속도가 좀 잘 붙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가속 페달을 반 이상 밟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요만큼만 밟아도 일상에 필요한 그런 힘은 되게 쉽게 나오고요. 그리고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리터당 20에서 한 22, 이 정도 사이가 나오고요. 물론 이거는 저 맑은 날 기준이고 보통 비가 오면은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순간 연비를 체크를 했을 때 그때는 잠시 아주 비가 좀 소강 상태였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확실히 똑같이 90으로 정속 주행을 해도 순간 연비가 좀 덜 나오네요. 지금은 90으로 정속 주행하면 대략 한 16, 1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맑은 날 기준으로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18리터당 이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보통 배기량이 작고 출력이 낮은 차들은 90과 110에서의 그 순간연비 차이가 좀 큰 편인데 이 차는 90과 110에서의 순간연비 차이가 꽤 적은 편입니다.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약간 디젤을 연상시킬 정도로 좀 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회전 때만 제외를 하면은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무난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듣기가 불편한 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0rpm 이상이 되면은 이 엔진 소리가 이 RPM과 비례해서 커지는데 보통은 회전수가 높아지면은 그거와 비례해서 소리가 좀 많이 커지잖아요. 이 차는 그 엔진 사운드, 그러니까 회전수와 비례해서 그렇게 소리가 볼륨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일단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제 두드러지는 게 요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컴포트보다는 가속 페달을 좀 덜 밟게 되죠. 왜냐하면 가속 페달 조금만 밟아도 힘이 더 나오니까.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는 이게 보통 에코 모드에서 가속 페달 발 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립으로 빠지잖아요. 이제 연비를 위해서. 근데 C200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가속 페달 발 떼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엔진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타코미터 바늘이 밑으로 뚝 떨어지죠. 이게 엔진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전기차의 좀 글라이드 모드, 그러니까 타력주행 모드, 그거와 좀 비슷한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엔진이 꺼졌으니까 연료를 하나도 안 먹죠. 이게 가속 페달을 다시 밟거나 또는 뭐 회전수가 너무 낮거나 그럴 때까지 이게 글라이드 모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라이드 모드 엔진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좀 오래 갑니다. 속도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좀 천천히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연비를 위해서, 참고로 이거는 ACC를 사용할 때는 이 글라이드 모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내에서는, 그러니까 시내처럼 거의 속도가 낮잖아요. 이렇게 좀 낮은 속도에서는 안 되고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가야지 활성화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 간선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체감 연비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어제 오늘 시승을 하고서 이제 시승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료 게이지가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아서 뭔가 저 체감 연비가 저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ISG로 엔진이 온오프 될 때 그 진동이나 떨림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에코 모드로 타력주행 모드 사용할 때 엔진이 꺼지잖아요. 그때 이제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다시 시동이 켜지는데
이렇게 주행 중에 다시 시동이 켜질 때의 그런 이질감이나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없는 편입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C300보다 가속력이 느리긴 한데 저는 C200만 해도 이 가속력은 일상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차가 가속력이 그러니까 출력 대비해서 괜찮은 것 뿐만 아니라 고속에서의 안정감도 벤츠답게 꽤 좋고요. 보통 포매틱 하면은 또는 사륜하면은 뒷바퀴 굴림보다 고속 안정성이 조금 더 좋다라는 또 인식 또는 선입견이 있는데 C300 뒷바퀴 굴림과 비교하면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C300이 뒷바퀴 굴림이긴 해도 그 차가 AMG 라인이어서 서스펜션이 이제 이 차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단단과 그 부드러운 걸 떠나서 C200보다는 그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더 좋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굴림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고속 안정성은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직진 시 그러니까 운전자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도 꽤 적은 편입니다. 예, 이번에 신형 C클래스의 200을 다시 한번 타봤는데요. 제가 그때 시승회 때 신형 C클래스는 지금 두 가지잖아요. 300 AMG 라인과 C200. 그때 300 AMG 라인보다 그러니까 C200이 좀 더 보편적인 승차감이 좋아서 C200을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타봐도 C200이 좀 더 낫지 않나. 종합적으로. 물론 C200 같은 경우에는 편의 장비에서 좀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라이트가 없고 HUD가 없고 어라운드 뷰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좀 결정적인 편의 장비가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승차감으로는 이 차가 더 나서 저 같으면은 300보다는 200을 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00만 놓고 봐도 C300보다 못하지만 또 편의 장비가 그렇게 또 부족한 편은 아니어서 보통 벤츠 보면은 편의 장비가 좀 아쉬운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예를 들어서 통풍이 있고요, ACC 있고 차로 중앙 유지 있고 심지어는 차로 변경 보조도 있습니다. 차로 변경 보조의 경우에는 ACC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차선 변경 중이라고 계기판 하단에 뜨죠. 이게 EQS와 거의 비슷해요. 참고로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고요. 이 C클래스 역시도 운전대를 좀 잡고 있어야 되고요. 앞에 좀 차가 너무 가깝다거나 그러면은 앞차가 그러면 또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선도 안 되고. 그래서 무난하게 타기에는 C200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편의 장비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어쨌든 신형 C클래스는 안팎의 디자인이 바뀌고 특히 외장보다는 내장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고 편의 장비도 많이 개선이 됐죠. 구형에 비하면은 편의 장비가 많이 보강이 됐고요. 특히 구형 같은 경우에는 2열의 그 레그룸 또는 정확히는 거주성이 좀 부족했는데 신형은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C클래스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가격이 좀 올랐죠. 그러니까 이 C200 같은 경우가 6,10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이 클래스와 또 가격이 겹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클래스가 이제 거의 끝물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아래급과 윗급의 가격이 좀 막 겹치는 게 거의 모든 브랜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 및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온 신형 C클래스와 끝물인 E클래스의 그 가격이 좀 겹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로써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C20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